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요 밑에 자유진동에 대한 이 결과 응답식은 이 정도는 사실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워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계속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왜냐면 이게 하모닉 모션 들어가면 이제 가진 주파수 이런 것도 있어서 여기서 지금 다 그 오메가 뭐 W로 돼 있는 거를 다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냐면 n을 붙여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죠? 그게 이제 뭔가 딱 내추럴이란 고유치로서 딱 각인이 되니까 훨씬, 왠지 저는 이게 좀 헷갈립니다. 뭐 이렇게 보고 결과 보면 요게 요 자리가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게 WN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항상 딱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죠? 내추럴 프리퀀시로 TN 아니면 WN이라고 쓰자고요. 그죠? 됐고,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한 응답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응답? 요 응답. 한번 간략하게 였다 써드리면 ut 닷 제로 오메가 n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u 제로 코사인 오메가 nt. 이 녀석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어떤 삼각함수 형태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성한다고 했을 때 요 정도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요 정도 평행이동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쭉 진동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요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기가 요 t가 여기도 t로 썼죠? tn이라고요. 이게 tn이다. 이건 예시로 tn이 주기가 0.5초짜리다. 이건 대략 몇 층짜리? 5층짜리 정도 되겠구나. 5층 건물. 왜 그런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알게 될 거고, 왜 5층 건물인지는 대략. 그래서 이 정도로 움직이는구나. 즉 이 건물은 건물의 초기 조건만 딱 주고 놓으면 얘가 쭉 계속 진동하죠. 그리고 우리는 비감세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감세면 응답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저감되지 않고, 이 보시면 쭉 일정하죠. 즉, 그리고 여기서 여기 지금 진폭, 얘는 뭐랑 관련되다 그랬어요? 이 녀석, 이 앞에 있는 코사인 사인 앞에 있는 녀석들의 제곱 정도 있겠죠? 실제로? 왜냐면 합성하면 그렇게 될 테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 삼각함수 시간에 삼각함수의 합성 공부하면서 이런 걸 했습니다. 진폭이 이거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줄어들지 않는다.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왜? 감세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 건물은 어떨 거다? 감세가 있을 거다. 감세가 있으니까 줄어들 거다. 이게 점점 줄어들 거다. 감세가 있으면 줄어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감세가 있으면. 그거는 감세 있는 거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해야 될 거, N으로 기억하자고 했죠. 오메가 N으로. 제가 오메가랑 W랑 계속 또 막 바꿔 쓰는데, 저도 어떨 땐 W라고 봤다가 어떨 땐 그냥 오메가로 썼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각진동수 이거 루트 n분의 k 외우시라고 했죠. 요거 바로 tn이죠. 요거 오메가 n은 이 파이를 뭐로 나눈 거? tn으로 나눈 거. 그 관계가 얘랑 얘죠. 그죠? 그리고 이 tn의 그냥 역수가 얘도 진동수입니다. 얘도 진동수인데, 그죠? 이 녀석은 1초에 몇 사이클 돌았냐는 얘기고, 헤르츠 단위고, 요 녀석은 1초에 몇 라디안 돌았냐는 거고. 그죠? 360도가 우리는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죠? 그죠? 이 의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초에 얼마만큼 움직였냐에 대해서 결국 F랑 이
W랑은 같은 의미인데 뭐가 다르다고요? 1초에 얼마만큼 라디안이 움직였느냐 아니면 사이클이 움직였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동력학에서는 사실상 이 F보다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 개념으로 주기랑 진동수를 오메가 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 F 그죠? 프리퀀시도 기억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나온 김에 그렇고 쭉 됐죠? 다 했습니다. 저건 사실 자유진동에서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뭐냐면 결국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죠.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고 자기 뭐를 가지고 고유치를 가지고 움직여요. 고유 주기 이런 거 있죠. Tn. 이 건물이 가지는 고유치라는 거는 사실 동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내진 설계를 하거나 스펙트럼을 보거나 하더라도 고유주기 뭐 고유 모드 형상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저희가 내진 설계를 하거나 할 때. 그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유치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지침이나 이런 데서는 요거에 대해서 건물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건물 시스템이 뭐다 그리고 높이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약산주기 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뭐 스펙트럼이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죠. 대충 너무 이상하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이상하지만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고 이렇게 가속도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주기라고 할게요. 주기. 그럼 1차 모드 주기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되죠? 요 가속도 되고 여기다가 질량 곱하면 뭐 등가정축 하중유 이런 거를 스펙트럼에서 배우는데 요 주기는 결국 뭐가 중요해요? 건물의 주기에 해당한다고요. 건물의 주기에 해당한다고요. 그죠? 1차 모드가 지배하면 여기 1차 모드 주기가 들어가는 거고 모드 참여율이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 뭐 이 고차 모드가 많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 주기에 대해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즉 요 주기가 정해지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속도 값이 정해지니 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진하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는 이렇게 약산직을 준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5층짜리 뭐라 그랬죠? 5층짜리 0.5초 보고 5층 정도 되겠네 라고 했죠. 그거 보시면 여기 TA는 0.1n 정도 되죠? 요 n은 층수입니다. 층수. 그런데 이건 어쩔 때 만족해요? 모멘트 프레임에서 뭐 12층 이하일 때만 만족한다. 그죠? 약간 저층일 때는 어느 정도 써도 되지만 고층이거나 할 때는 못 쓴다. 뭐 이런 제한 조건도 있고. 그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층에서는 0.1n 정도로 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 요 오른쪽도 저희 코드에서는 요 수치는 요 앞에 있는 수치는 좀 다릅니다. 요거. 요 나중에 코드 같은 거 보시고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달라요.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스틸 모멘트 프레임이다. 그러면 뭐 0.0724 뭐 이런 값들. 콘크리트 모멘트 프레임 어떻게 돼요? 0.0466 이런 거. 이게 지금 KDS 41-2019년도에 나온 기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쨌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숫자도 숫자지만 약산식을 이렇게 코드에서는 제시하고 있고 저층일 때는 한 0.1n 정도로 보면 된다. 아니면 뭐 모멘트 프레임이냐 아니면 뭐 전단벽 구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식 고층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식을 쓸 수도 있다.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쓴다. 근데 이거는 이런 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기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지진하중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죠? 네, 됐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또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금 제가 목이 아픈 걸로 봐서는 시간이 또 한 10분은 지난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 더 끊고 다음으로 물 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